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르의 블로그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돌아가는 썰을 풀어보려 해요. 작년 12월, 북한의 김정은이 건조 중인 8,700톤급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을 공개했죠. 이름이 길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핵동력은 원자력 추진이고 전략 유도탄은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잠수함은 구조상 속이 꽉 차게 설계되기 때문에 외형 선체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설비를 채우는 방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어느 정도 형태를 갖췄다는 건 내부도 일정 수준까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가장 의심하는 지점은 이거죠. 핵탄두야 만들 수 있다 쳐도 핵추진 엔진을 북한이 정말 만들 수 있나?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핵추진 관련 기술, 특히 원자로를 제공했을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게 프랑스 르피가로 보도를 통해서 언급됩니다. 이 주장 배경에는 러시아 화물선 침몰 사건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새벽, 우르사 메이저 USAR라는 러시아 화물선이 지중해에서 침몰합니다. 이 배는 12월 11일에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출발해서 2025년 1월 22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할 예정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항해 중 이상한 징후가 잡힙니다. 12월 21일쯤 지브롤터 해협을 지날 때 속도를 갑자기 줄이거나 항로를 바꾸는 등 불규칙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22일에는 이유 없이 감속도했고요. 스페인 해사당국이 연락했더니 괜찮다는 답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새벽에 침몰합니다. 승조원 16명 중 14명은 구조됐고 2명은 실종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사고였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화물입니다. 이 배가 신고한 화물은 항만용 크레인, 세빙 선용 덮개, 빈 컨테이너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당국이 조사해보니 65톤짜리 미신고 상자들이 선적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미신고 상자 안에는 냉각 배관과 원자로 핵심 부품이 들어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스페인 당국은 조사 결과 VM-4SG 원자로 2기가 실려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VM-4SG는 러시아 전략 핵잠수함에 쓰이는 원자로로 알려져 있죠. 스페인 쪽에서는 이 배의 최종 목적지가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니라 북한의 라선일 가능성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침몰 당시 러시아 외무부는 테러 공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냈고 스페인 정부도 외부 공격 가능성을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유는 선체의 직경 약 50cm짜리 구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멍 가장자리가 안쪽으로 말려 있어서 내부 폭발이 아니라 외부 충격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스페인은 일반 폭약이 아니라 특수 어뢰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보도가 있습니다. 폭약 없이 선체를 관통하는 특수 어뢰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르피가로는 스페인이 북한으로 가던 원자로의 비밀 운송을 서방 잠수함이 차단하려 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는 취지로 보도합니다. 사고 이후 러시아 반응도 좀 묘합니다. 러시아 군함이 사고 해역에 달려와 구조 작전 통제권을 넘기라고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며칠 뒤엔 러시아 해양조사선이 나타나 해저를 탐색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게다가 이 선박의 선사는 2022년 5월 미국 제재 대상에 오른 회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 감시를 피해 원유나 무기 등을 나르는 유령 선박들을 운용해왔다는 이야기와 연결되는 부분이죠. 이 흐름을 또 한번 연결해보면 2024년 10월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을 지원하기 위해 1만 1천명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우르사 메이저의 항해는 그 파병 2달 뒤입니다. 그래서 참전의 대가 중 하나가 핵 미사일 기술 지원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나토이 리터 사무총장도 북한 파병 대가로 러시아가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북한의 핵잠수함 공개는 서방이 방해했지만 우리는 결국 핵추진 쪽을 확보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자리였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요즘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뿐 아니라 인프라로도 빨리 붙고 있습니다. 작년에 언급했던 두만강하산, 러시아 구간 교량 건설이 꽤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 다리는 푸틴이 김정은과의 만남에서 언급했던 북러를 잇는 다리죠. 이성 사진을 보면 다리뿐 아니라 접근도로, 세관, 창고,
트럭 환승시설 같은 입출국 인프라도 같이 건설되는 모습이 보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보통은 무역 늘리려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도 있습니다. 애초에 지금까지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자동차가 지날 수 있는 다리가 없었다는 게 좀 이상하죠. 그 이유로는 중국의 반대가 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중국이 반대했느냐? 여기서부터는 역사 얘기가 들어갑니다. 17세기까지 블라디보스토크 주변, 즉 연해주 지역은 청나라의 영향권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 태평양 쪽으로 내려왔고 19세기 중반부터 청나라와 국경 분쟁을 시작합니다. 1858년에 아무르강 북쪽을 가져가고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연해주 전체를 가져가면서 중국의 동해 진출길이 막혔습니다. 이때부터 중국은 동해로 나가기 위한 루트를 고민합니다. 그게 두만강입니다. 두만강은 중국과 북한 경계를 흐르면서 동해로 나가죠. 두만강 하구에서 약 15km만 내려가면 동해에 닿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두만강을 준설해서 큰 배가 다니게 만들면 동해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1990년대에 두만강 하류 준설을 시도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러시아 교량이 놓이는 위치가 바로 그 구간이라는 겁니다. 한강에 다리가 많으면 큰 배가 못 지나가듯이 두만강에 이런 교량이 깔리면 대형 선박이 의미 있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힙니다. 즉, 이 다리는 단순히 북으로 무역용만이 아니라 중국의 동해 진출 욕심을 길막하는 효과도 갖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재 중국은 북한의 라진항을 장기 임대해서 동해 물류를 돌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라진항 쓰려면 임대료 내라는 입장이고, 러시아는 결과적으로 중국의 동해 접근을 견제하는 효과를 얻습니다. 연해주가 원래 중국 영향권이었던 역사도 있고, 중국은 영토와 영향력에 민감한 나라라서 러시아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북한-러시아 교량 연결은 교역 확대만이 아니라 두만강을 통한 중국의 동해 진출을 막는 전략적 의미도 노리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까지 붙이면 북한의 핵잠수함이 완전한 뻥이라고만 보기 어려운 부분도 생깁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